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천교수입니다. 천교수방에서 많은 분들과 좋은 결과 만들고 있습니다. 의사소통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6일 WBC와 해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주 대 대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호주는 지난 2023 WBC에서 한국을 꺾고 8강에 진출했던 기세를 이어가려 한다. 이번 팀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2024년 MLB 전체 1순위 지명자인 트래비스 바자나야 합니다. 그는 호주 야구 역사상 최고의 재능으로 평가받으며 타선의 파괴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마운드에서는 KBO 팬들에게도 익숙한 워릭 서폴드와 같은 베테랑들이 중심을 잡는다. 서폴드는 화려한 구위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완급 조절이 강점이며 국제대회 특유의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확실한 카드다. 호주는 선발이 길게 이닝을 끌어가기보다는 서폴드가 초반을 책임지고 뒤이어 웰스 형제 등 좌우 불펜 자원을 빠르게 투입하는 전략으로 대만의 정교한 타선을 봉쇄하려 할 것이다. 다만 선발진의 압도적인 구위가 부족하여 경기 초반 대량 실점 시 추격 동력을 잃을 위험이 있다. 이어서 대만은 이번 대회를 위해 자국 리그 최고의 에이스이자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뜨거운 투수 중 한 명인 슐루오시를 선발로 내세울 것이 유력하다. 슐루오시는 시속 150km 중후반대의 강속구와 날카로운 포크볼을 구사하며 최근 일본 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입단할 만큼 구위 면에서는 이미 완성형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그는 탈삼진 능력이 매우 뛰어나 호주의 힘있는 타자들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타선에서는 WBC의 사나이로 불리는 장휘청이 중심을 잡고 메이저리그 출신 스튜어트 페어차일드가 합류하며 기동력과 장타력을 모두 보강했다. 다만 부상으로 낙마한 조나단 롱의 공백은 분명 아쉽다. 대만은 탄탄한 수비와 에이스의 구위를 앞세워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잡는 데 집중할 것이다. 객관적인 전력 지표와 최근 국제대회 성적에서는 대만이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호주 역시 큰 경기에서 상위 랭커들을 잡아내는 저력이 있는 팀이기에 슐루오시가 호주의 파워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의외의 타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결국 마운드 높이와 타선의 무게감에서 모두 앞서는 대만이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한국 대 체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은 1차전 선발로 소영준을 낙점했다. 이후 정우주가 뒤를 받치며 1+1 선발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번 경기 선발로 나서는 소영준은 빅게임 피처라는 별명답게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대담함이 가장 큰 무기다. 그는 압도적인 구속으로 타자를 윽박지르기보다는 정교한 제구력과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지저분하게 변하는 투심 패스트볼을 활용해 타자들의 헛스윙이나 빗맞은 땅볼을 유도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특히 WBC 1라운드는 투구 수가 65구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소영준 특유의 맞춰 잡는 피칭이 빛을 발한다면 적은 투구 수로도 4에서 5이닝을 효율적으로 책임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타선에서는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이정우와 KBO의 아이콘으로 거듭난 김도영이 상위 타선에서 출루와 장타를 동시에 노리며 소영준의 어깨를 가볍게 해줄 전망이다. 한국은 이번 대회 1차 목표로 조별리그 통과를 노린다. 그렇기에 잡고 갈 경기는 반드시 잡아야 하며 그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다. 김하성, 송성문, 안우진, 구창모, 원태인, 문동주, 오브라이언 등 핵심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낙마했지만 타선의 짜임새는 대단히 좋다는 평을 받고 있고 마운드 역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어서 체코는 지난 대회에서도 한국 타선을 괴롭혔던 베테랑 에이스 다니엘 파디삭을 다시 한번 선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파디삭은 큰 키를 활용한 높은 타점에서 꽂히는 직구와 낙차 큰 변화구가 위력적인 투수로 이미 한국 타자들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어 우리 대표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경계 대상이다. 혹은 토마시 온드라의 등판 가능성도 있다. 구위보다는 제구에 강점이 있는 투수로 알려져 있다. 최근 체코 야구는 마이너리그와 유럽 프로리그에서 실전 감각을 익힌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며 과거 외인 구단 이미지에서 벗어나 탄탄한 기본기를 갖춘 팀으로 성장했다. 비록 전력은 열세지만 초반 기세를 올리며 경기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간다면 체코 특유의 끈질긴 승부욕이 한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 타선이 경기 초반 체코 마운드를 효과적으로 공략해 대량 득점에 성공한다면 경기를 쉽게 풀어가겠지만 초반 득점에 실패해 투수전 양상으로 흘러간다면 투구수 제한 규정이 한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결국 소영준의 안정적인 이닝 소화와 타선의 집중력이 조화를 이루느냐가 이번 경기 완승의 관건이 될 것이다.
끝내 전반적인 투타 전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한국이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민국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방콕 유나이티드 대 템파인스 로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방콕 유나이티드는 조별리그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뒤 호주의 메가서를 합계 4대2로 제압하며 8강에 안착했다. 태국 리그 1에서도 상위권인 4위를 유지하며 탄탄한 전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특히 홈구장인 빠툼타니 스타디움에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며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 일품이다. 핵심 미드필더 니콜라 코소비치가 중원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최근 득점 감각이 살아난 공격진이 템피니스의 뒷공간을 노릴 전망이다. 1차전 홈경기인 만큼 다득점 승리를 통해 싱가포르 원정의 부담을 덜어내려 할 것이다. 이어서 싱가포르의 템피니스 로버스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 중 하나다. 조별리그를 압도적인 성적으로 통과했으며 16강에서도 베트남의 공안 하노이를 합계 6대1로 대파하며 막강한 화력을 입증했다. 이번 시즌 ACL이 8경기에서 무려 20골을 몰아친 공격력은 방콕의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최근 싱가포르 리그 2위를 달리며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샤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원의 유기적인 패스 워크가 강점이다. 특히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맞불을 놓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해 방콕과의 경기에서도 화끈한 화력전이 예상된다. 전술적으로는 방콕이 주도권을 쥐고 공격을 퍼붓고 템피니스가 빠른 카운터 어택으로 응수하는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템피니스가 1차전 원정에서 득점을 기록하며 비기거나 한 점 차 이내의 결과를 얻어낸다면 2차전 홈경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반면 방콕은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승리를 노릴 것이다. 동남아 클럽 축구의 패권을 다투는 만큼 한치의 양보 없는 난전 끝에 결국 두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토트넘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리그 16이라는 성적은 토트넘 역사상 근래 보기 드문 최악의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특유의 공격적인 앙지보리 수비 라인의 붕괴와 맞물리며 실점이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것이 하위권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특히 28경기에서 13패를 기록했다는 점은 팀의 위닝 멘탈리티가 완전히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부진도 부진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끊이지 않는 부상 이슈도 팀에게는 타격이 상당하다. 특히 중원의 핵심인 제임스 매디슨과 수비의 핵 미키 판더펜이 부상 여파로 재컨디션을 찾지 못하거나 결장이 잦아지면서 공수양면의 밸런스가 붕괴되었다. 홈팬들의 야유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번 팰리스전마저 승리하지 못한다면 본격적인 강등권 경쟁이라는 유례없는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어서 리그 14위를 기록 중인 크리스탈 팰리스는 토트넘보다 승점 6점이 앞서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 체제에서 팰리스는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에이스장 필리프 마테타를 활용한 간결하고 빠른 역습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특히 토트넘처럼 수비 라인을 높게 올리는 팀을 상대로 팰리스의 카운터 어택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도 강팀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승점을 따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으며 중원의 애덤 워튼이 보여주는 안정적인 조율 능력은 현재 흔들리는 토트넘의 미드필더진보다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팰리스 입장에서는 이번 원정에서 무승부만 거두어도 성공적인 결과이며 토트넘의 조급함을 역이용하는 영리한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올 것이다. 전술적으로 토트넘은 홈승리를 위해 라인을 극단적으로 올리고 공격에 올인하겠지만 이것이 오히려 팰리스의 마테타에게 드넓은 뒷공간을 제공하는 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토트넘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히샬리송의 개인 기량에 의한 선제골이 이른 시간에 터져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하며 팰리스는 전반전만 무실점으로 버틴다면 토트넘의 조급함이 부르는 실책을 틈타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올림피크 리옹 대 알시랑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3위를 질주하며 완벽한 부활을 알린 올랭피크 리옹은 현재 리그 내에서 가장 균형 잡힌 전력을 보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시즌 리옹은 홈구장인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컵 대회 경기마다 경기당 2골 이상의 화력을 과시하며 안방의 강자임을 입증했다. 다만 문제는 현재 리옹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파벨 슐츠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이뿐 아니라 전 포지션에 걸쳐 전력 누수가 가볍지 않다는 점이다.
리옹은 홈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높여 랑스의 압박을 무력화하려 하겠지만 핵심 선수들의 곱백을 얼마나 잘 메울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이어서 리그 2위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고 있는 RC 랑스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으로 꼽힌다. 랑스의 전술적 핵심은 강력한 전방 압박과 윙백을 활용한 빠른 공수 전환이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들의 높은 결정력은 랑스의 최대 강점이자 상위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랑스는 원정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수비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리옹의 빌드업을 높은 위치에서부터 차단하는 공격적인 수비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근 리그 경기에서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후반 막판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였던 만큼 로테이션 자원들의 활약과 교체 타이밍이 준결승행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수비진의 전력 누수가 심각한 랑스이기의 강점인 공격력을 살려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한다.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질 것이다. 전술적으로는 리옹이 랑스의 압박을 얼마나 유연하게 풀어내느냐, 반대로 랑스가 리옹의 패스 줄기를 차단하고 역습으로 연결하느냐의 승패가 갈릴 것이다. 호미점을 가진 리옹이 근소하게 유리해 보이지만 단판 승부의 특성과 랑스의 단단한 조직력을 고려할 때 리옹 역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전망이다. 끝내 두 팀은 정규 시간 내 승부를 가리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